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전 시간까지는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 등기가 접수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절차를 보았죠. 자, 251페이지 보시면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적 정리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이라든지 등기 촉탁이라든지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절차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완료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물건 15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이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청 정보에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신청할 때 갑이 이제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에게서 이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을이 새로운 이제 권리자가 된 거죠.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제 네가 권리자다라고 하는 권리에 관한 증명서, 즉 권리증 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 정보를요. 제공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성해서 통지해주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제공은 신청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갑이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권리자라는 것을 발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완료의 절차로서요. 첫 번째로 을에게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양가 1번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해서요. 자, 의의는 우리가 아는 거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그러니까 권리증을 말하는 거죠. 을에게 새로운 권리증을 작성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요, 넘기시면은 어쩔 때 작성하느냐, 이제 작성되는 그 경우,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주는 경우는 첫 번째,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25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가 됐을 경우 이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보의, 변소, 설처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설처. 그래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이 6가지의 권리 변동을 등기하게 되는데요. 이 6가지 중에서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 먼저 보존 등기가 있겠죠. 갑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됐으니까 갑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겠죠. 그리고 갑이 다시 을에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겠죠. 이전 등기에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또 기입되는 거죠. 그래야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제 이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등기라는 경우에도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처분 제한 등기는요.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뿐인 것이죠. 따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소멸 같은 경우는 소멸하는 등기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뒤에 변경 등기에서 다르죠. 피담보,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을 어떻습니까? 뭐 3억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또는 7억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변경 등기죠. 피담보채권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권리자의 성명이 변경된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권리의 내용, 등기 명의, 관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변경 등기랍니다. 그러면 주체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전 등기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고 권리의 내용만 바뀌게 되면 사람의 어떤 그 표시하는 내용만 바뀌게 되면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사람 자체가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주소만 바뀐다든지 피담보 채권액만 바뀌는 것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 보존, 이전, 설정 세 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로 첫 번째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할 때죠. 자 그리고 가등기를 할 때도요. 가등기를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를 처분하려면 또 등기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 권리가 됐다라는 등기표 정보를 특히 가등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등기필 정보합니다. 가등기가 되면은 가등기필 정보를 줘야 그 사람이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요. 또 가등기가 안 되는 게 있죠.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 가등기를 통해서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권리를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니까 설정과 이전을 위한 가등기도 등기표 정보 작성하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예도 기억하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상속 등기가 됐으면요. 권리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했으니까 갑한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줄 텐데 자, 갑이 유일한 상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또 상속인이 있더라 이거죠. 혼의 자식이 있어가지고 을도 상속권이 갖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도 공동 상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처음에 단독 상속 등기는 잘못된 등기니까 갑을의 공동 상속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등기라는 거죠. 경정 등기.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였으니까요. 경정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 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을에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는 A, B 둘이서 합의하고 있다고 해보죠. 합의하고 있는데 합의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동업하고 있다가 동업자 한 명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C가 동업자로 가입을 했어요. A, B, C. 자, 두 사람이서 합의하던 것을 이제 세 사람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합의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합의 명의인의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의명의 표시변경 등기래요. 자, 합의명의 표시변경 등기라는데 권리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했기 때문에 C에게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뒤에는 예도 기억하세요. 갑의 단독 신청을 갑을의 공유로 경정을 했다든지 이건 공유죠. 상속재산이니까. 또는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했을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요. 않는 경우를 보죠. 자, 등기필 정보는요. 권리를 이전할 때 이 사람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면은요. 을이 등기필 정보를 발급받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요. 이것을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표 정보 권리증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잘못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이 팔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해서 팔아먹어 버리면 표현들이가 또 성립돼 버리겠죠.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로서 이렇게 일단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맞췄다고 하더라도요. 괜히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처분할 것도 아닌데 자,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을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면 그때 등기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등기표 정보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요. 등기표 정보의 작성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부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할 테니까 등기표 정보를 발급하지 말아라. 작성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위에서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요. 그 5부터 보죠.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등기표 정보의 에러를 통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발급하지 않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요. 밑에 보시면은 등기표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 마친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밑에 있는 것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통지받을 자가 3개월 이내에요. 수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원치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위에 있는 1, 2, 3, 4 요게 중요한데 이 원치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줬다가 분실되면은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요. 등기필 정보는요. 이 권리자에게 발급을 하는데 이 권리자가 신청을 했을 때요. 원할 경우만 발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아요. 발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느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존등기, 최초에는 보존등기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요. 보존등기는 갑의 신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등기관의 직권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갑이 신청해서 보존등기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을 앞으로 이 등기가요. 을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갑이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갑이 신청을 했을 때요. 신청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갑이 단독 신청에 의해서 갑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권리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그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과 병이 전매를 했는데요. 전매를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 중간생략 등기를 원하는 거죠. 자, 등기를 원치 않으면요, 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못 받는 거죠. 다만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나 삼자 합의가 없으면은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병이라는 사람은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시킨 다음에, 즉 병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먼저 등기를 시킨 다음에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합니다. 대위 행사하면은 병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을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 신청, 이 사람이 신청이 되겠죠.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병의 신청에 의해서. 즉 이런 경우에도 을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병의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을이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관공서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예요. 뒤에 다만은 제외하고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것은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였을 때를 말합니다. 을이 등기 권리자로서, 그러니까 을이 권리자죠. 관공서예요.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을은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자, 그러나 다만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했을 경우에 권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관공서였을 때요. 자, 갑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원래 공동 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갑의 촉탁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관공서의 촉탁에서 을은 등기필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필 정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만은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 이렇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말소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작성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권리증에 해당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 밑에 세 번째 줄 권리자를 추가하지 않는 경정 변경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구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방가로 3번은요. 이런 등기필 정보를 이제 통지하는 방법인데요.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요.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이제 교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요. 등기필 정보를 전자 신청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할 필요 없고요. 송신하면 됩니다. 송신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등기표 정보는 넘어가시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양가로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의 작성 통지인데요. 자, 등기표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데요. 자,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했다고 해보죠. 자, 공동 신청해서 등기가 을 앞으로 되게 되면요. 을 앞에는 등기필 정보를 을 앞으로는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갑은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지만은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됐는지, 당사자들이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실은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등기 신청을 했어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을에게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자가 신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해 주지 않지만은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 신청인에게도 어떻습니까? 등기가 을 앞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사실은 통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준다는 겁니다. 신청인 권리자 어떤 사람에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신청에서 등기가 되면은 병 신청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습니다. 라는 사실은 통지해준다. 또 을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직접 신청한 건 아니지만은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라는 사실은 통지를 해준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요. 그냥 모든 사람, 그 등기와 관련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해준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방가로 2번 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 해가지고요. 1번 보시면 신청인에게는 다 통지를 해줍니다. 모든 신청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보통 등기 명의이 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통지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다 통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통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3번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일하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뒤에서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죠.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요.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 즉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게 되겠죠. 소재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되겠죠. 자, 소재가 변경이 되면은 등기부도 고쳐야 되고요.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소재가 변경돼서 지적을 정리했을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통지해 줄 필요 없죠. 지적 정리를. 마찬가지로 등기가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소재가 바뀌었을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에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해 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거 통지하지 않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맨 밑에 양가로 3번은요. 등기가 다 끝났으면 계약서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첨부 정보로 제공했던 계약서는 돌려받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 등기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한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완료했을 때는 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소유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과세, 세금도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는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뭐 지적공부에는 가등기가 기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을 때는 본등기를 했을 때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했을 때 지적소관청 이렇게 대장소관청에 통지하고요.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는 가등기 됐을 때도 통지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데요. 자, 이의 신청은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아무 이유 없이 각하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등기관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요. 등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관의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지방법원에서. 보니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상급기관으로서 등기관에게 너 왜 각하했냐라고 해서 명령을 하겠죠. 야, 등기해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에 따른 명령을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관이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급기관에서 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등기관이 하는 등기요. 이 등기관의 등기입니다. 이건 신청에 따른 등기가 아니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법원의 명령의 등기는 반드시 이렇게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전제를 해서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등기가 신청돼서 완료되는 절차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2장에서 한 내용은요, 소유권에 있어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바라봤고요. 자, 그러면 제3장 27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루게 될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것을 똑같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요. 2장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특색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색들이라는 것이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다라는 거, 원칙 신청.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들도요. 다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징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했는데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등기 명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등기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따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고 했습니다. 등기 신청에 관련돼서 공동신청인데 여기서는 가끔씩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을 이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이제 제공 정보들이 있었죠. 제공 정보. 자, 제공 정보는 신청서에 이제 기재되는 사항들이 될 텐데요. 신청서 기재되는 사항들은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서 기재 사항이 다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제3장, 4장에서 이제 기타 권리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서 가장 큰 2장하고 차이점은 그 제공 정보입니다. 신청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첨부 서면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공 정보하고 이제 첨부 서면들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요걸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경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등기 신청 방법은 이제 방문 신청과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등기에 있어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이건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제3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등기 절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제공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색들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것과. 자, 그럼 가장 먼저요. 273페이지 보시면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에서 이제 소유권 등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제한물권 등기가 나오는데 먼저 소유권 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보존 등기가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양가를 본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기부가 개설되는 것이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도 안 되고 물건 일부에 대해서도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부에 대해서.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시 취득. 원시 취득자가 최초라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는 것이죠. 자, 이때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원시 취득자가 보통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등기관의 이제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고요. 양가로 3번은요. 우리가 이제 집합 공물 시간 했던 것인데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요. 자, 어떤 뭐 아파트가 있는데요. 301호가요. 101호라고 해보죠. 이 101호가 규약상 공용부분이었을 때요. 101호를 원래는 전유 부분으로서 등기가 가능한 거죠. 구분 소유가 가능한데 101호를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을 했습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면 101호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갑구나 을구가 존재했다라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됐기 때문에 101호는 표제부만 있겠죠. 표제부만 존재하고요. 여기는 공용 부분이라고 적는 거죠. 공용 부분이라고 적고요. 갑구나 을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존재했었는데 이 101호를요. 이건 구분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A한테 팝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 규약을 폐지한 거죠. 폐지하고 다시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금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101호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소유자들로부터 A라는 사람이 101호를 취득하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은 승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A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갑구를 만듭니다. 갑구를. 그럼 다시 갑구를 만들어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 앞으로 최초의 등기가 다시 또 시작된다는 거죠.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요. A 앞으로. A는 비록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이지만은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A가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그 규약이 폐지됐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존 등기를 A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보존 등기가 되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는 표시를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자, 그래서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아니지만은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를. 자, 그러면은요. 3 보시면은요. 밑에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신청. 그러면은 신청을 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은 최초의 소유자는요. 먼저 대장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소유자가 물건이 먼저 만들어지면은 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장이 최초 기록되어 있는 자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대장이 먼저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주고요.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원시 취득을 물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발생하게 되면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등기부가. 자, 그러면 최초의 원시 취득자가 갑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최초의 대장이 먼저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의 소유자, 대장에 최초로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원시 취득자가 되기 때문에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자.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은 A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A라는 사람은 갑의 물건을 승계하지만은 사망한 사람은 등기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따라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원래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전 등록, 을 앞으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최초의 원시 취득자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최초의 원시 취득자가 국가였을 때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방금 했던 거죠.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이제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죠. 유증. 자, 유증과 관련돼서는요. 자, 포괄 유증은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최초의 소유자가 맞는데 이 사람이요. 을에게 포괄 유증을 했을 때, 포괄 유증을 했을 때는요. 포괄 유증을 했으면 그 효과는 갑이 사망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망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갑이 을에게 포괄 유증을 했다는 거죠. 자, 포괄 유증을 하게 되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을이 물권적으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은 사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을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을 앞으로 그냥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특정 유증을 했을 때 특정 유증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갑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A가 있으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상속인이 지금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요.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지분만에 대해서 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D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D장에는 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시 취득자는 A였을 때요. 원시 취득은 A가 했는데 D장에는 지금 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는 A이기 때문에요. 이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A가 보존 등기. 그러면 A가 이때 보존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자기는 D장에 등록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D장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A가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A가 소유자라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A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가리 2번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 그러니까 A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아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판결과 관련돼서는요. A가 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소유자라는 것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으로는요. A가 갑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초의 소유자가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형성 판결이 됐던 이행 판결이 됐던 상관없이 A가 최초의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는 판결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을 불문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어떤 판결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에 대한 이제 판결을 받을 때요.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자, 누구를 소송으로 제기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자, D장에 최초에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갑이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이 을이 있으면요.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듣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A는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요. 희미하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등록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희미해가지고 알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뭐 공란으로 돼 있다든지요. 그럼 A가 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존듣기라고 해서 그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요. 대장을 잘못 작성한 거죠. 대장에 정확하게 보존듣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작성돼 있으면 그 사람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요. 대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장 작성권자가 대장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토지에 대한 그 지적공부의 작성권자는 원래는 국가죠. 국가 사무를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최종 귀속권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대장, 즉 지적공부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데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서 상대방에서 기역, 니은 보시면은 기역, 니은의 내용은요.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귿 보시면은 그 사람이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지. 건물인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든지 토지였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가장 일반적은 1번이 되겠죠.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자.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가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대장에 등록되는 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수용이 됐을 때입니다. 수용. 자, 수용은 그 자체가 원시취득이죠. 자, A가 지금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보존듣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A가 보존듣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국가가 수용을 해갔다는 거죠. 수용을 해갔어요. 자, 그러면은 원시취득자가 보존듣기 신청할 수 있는데 수용은 그게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시 어떻습니까? 원시취득을 했다는 거죠. 국가가 다시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A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 없이요. 바로 국가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수용 자체가 원시취득이 되기 때문에요. 수용을 한 기업자, 이렇게 수용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해요. 기업자. 국가가 수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기업에게 위임을 해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하는데 이 기업자가 협의 수용을 했을 때는 협의서 또는 재결 수용을 했을 때는 재결서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 A 앞으로 등기된 토지,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요. 굳이 그것을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나 어차피 A 앞으로 아직 보존 등기도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국가가 직접 보존 등기, 기업자가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가 아니라 토지는 해당이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써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 같은 경우에 A가 원시취득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보존등기는요. 1번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대장이 최초의 소유주로 등록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텐데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대장을 만들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대장이. A라는 사람이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빨리 등기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대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빨리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주택건설 사업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이 있어서 대장을 만드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대장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대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대장을 만들려면 한 6개월은 앞으로 걸리겠다 이거죠. 나는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요.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갑니다. 대장을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장을 일단 당장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하고 똑같은 내용, 어차피 이 사람이 대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만 써달라고 하는 거죠. 확인서. 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 확인서를 들고 와서 보존듣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작성한 대장이나 사실 확인서나 실질이 똑같은 것이죠. 형식만 다른 것뿐이잖아요. 따라서 이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인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건 건물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확인서를 들고 오게 되면, 확인을 받게 되면은 이 확인서로도 대장으로 보존듣기 신청할 수 있듯이 확인서로도 보존듣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일 뿐이지 지적공부의 작성권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이건 단독 신청인 거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을 함에 있어서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그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제공 정보입니다. 자, 보존 등기함에 있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의 특징인데요. 자, 신청서 기재 사항과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에는.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냐 상속이냐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뭐 세금 어떻게 취득했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금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따라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2번 기억하시고. 또 아직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이제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부에 표제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에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존 듣기를 하는지 그걸 적습니다. 내가 몇 호에 의해서 보존 듣기를 한다라는 것이 신청서에 기재를 하고,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그 첨부 서면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이 최초로 등록하는 사람은,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 듣기 할 때는 대장 들고 가면 될 것이고,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듣기 하는 사람은 판결서, 수용에 의해서 보존 듣기 신청하는 사람은 수용서, 그 다음에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첨부 정보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그래서 A 앞으로 최초의 보존 등기가 되면은요. 등기가 됨으로써 뭐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없는 거죠. A 앞으로 최초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뭐 승낙서 이런 걸 제공할 필요도 없고요. 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은요. 인감증명은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데는 뭐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초에 보존 등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A, B가요. 공유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이건 좀 다릅니다. 자, 만약에 공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 토지를요. A, B가 공유를 해요. 근데 공유라고만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일단 공유할 때는 그 지분의 합이 어떻습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공유를 했을 때요. 만약에 공유라고만 쓰고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씩 공유하는 걸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균등한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등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3분의 2, 이 사람은 3분의 1로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B라는 사람이 2분의 1을 소유한다고 추정을 받았을 텐데 등기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3분의 1 등기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등기가 됨으로써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감증명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구를 했던 거죠. 손해보는 사람이 주로 등기 의무자인 경우죠. 그러나 여기서는 등기 의무자는 아닙니다. B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정말 지분 이런 것이 맞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B의 인감증명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A라는 사람은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따라서 A의 의사는 중요한 게 아니죠. B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균등한 것보다 적은 지분으로 등기되는 사람,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 보시면,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등기 일반적인 절차하고. 4 보시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요. 자,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자, 이것이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요. 등기를 할 때 1층, 2층, 3층, 4층 사람들은 다 보존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 등기는 어떻습니까?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요. 101호 101호에 표제부 갑구 일구가 나올 것이고 102호에 표제부 갑구 일구가 나옵니다. 쭉 해가지고 402호, 402호, 그 다음에 501호, 502호까지 나와야 되는데 501호, 502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존 등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가 501호, 502호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요. 쭉쭉 해가지고 401호, 402호까지만 보존 등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표제부 갑구 일구를 말합니다. 표제부 갑구 일구예요. 그럼 여기서 401호, 402호까지 나요. 근데 501호, 502호는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등기가 안 돼버리면요. 이 한동 건물의 표제번호는 5층으로 나올 텐데 전체 뒤에 보니까 이것이 한 등기 기록, 하나의 등기 기록을 나누는데 4층밖에 안 나오잖아요. 뭔가 등기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501호, 502호 사람들이 등기를 원치를 않는다. 보존 등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표제부가 5층이 나오면요. 최소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표제부들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1호하고 502호는요. 502호는 표제부만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한동 건물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표제부에 대해서는 모두, 그러니까 표제부는요. 반드시 동시에 등기가 돼야 됩니다. 표제부. 그러나 갑구 을구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그 501호, 502호 소유자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사람들 자유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는요. 표제부만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표제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두 번째 줄이죠.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자, 동시에 신청했는데 해야 되는데 501호, 502호 사람들이요. 표제부 동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보존 등기를 위해서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501호, 502호의 표제부에 관한 등기를 대위하여 이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존 등기를 대위할 수는 없어요. 표제부만 나오면 되는 거죠. 표제부만. 전유 부분에 표제부만 있으면 이것과 일치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원래 보존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직권에 의해서. 그래서 직권에 의해 되는 경우 이런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에 의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채권자, 이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자, 갑이 안 갚게 되면은요. A라는 사람이 이것을 경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해서요. 경매를 해서 이제 돈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면 소를 제기할 때요. 이 사람이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분 제한 등기로서 A가 X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이제 압류를 한다는 거죠. 압류. 자, 가압류나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가압류나 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이 미등기였다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겠죠. 신청하게 되면 바로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될 테니까. 따라서 법원에요. 법원에. 압류나 가압류는 법원에 촉탁의한 등기입니다. 촉탁의한 등기.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A가 법원에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받아줘가지고 압류, 가압류에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해서 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갑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하고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A 앞으로의 이제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이제 촉탁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촉탁에 의한 등기, 즉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양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이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이 있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양가로 2번에 있어서는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 갑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권. 주민등록에 의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줍니다.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요, 주민등록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또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대항력도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요. 대항력. 그러면은 이제 우선 면제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가도 되겠죠. 등기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받아주게 되면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을 앞으로 임차권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촉탁에 의해서 하게 되겠죠. 촉탁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 이 X주택이 미등기였다. 자, 미등기였을 때는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스스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에 들어오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촉탁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촉탁이라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직권에 대한 등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보존 등기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전 등기 절차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